어, 지금 이제 급등한 종목, 그 종목들의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이 급등주에 대한 정의에 적합한가, 종목 발굴하는 단계라고요. 지금. 그래서 심리적 분석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음, 심리적 분석을 일단 하려면 유통 주식수, 그다음에 평균 거래량, 그다음에 매집, 그다음에 어, 심리적 저점,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음, 그죠? 그리고 저항선과 지지선을 포함하는 추세선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추세선이라는 용어 안에 저항선과 지지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는 삭제를 해도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얘를 옆으로 이렇게 당겨놔도 되겠죠. 약간 매너돼. 네, 내리는 게 좀 뚫려서 얘를 치워버리고. 얘는 또 뭐야? 그림자가? 근데 이제 이 심리적 분석 쪽은 문제가 뭐냐면 영문 조건 검색을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 분석은 이제 앞에서 이 심리적 분석 할 때 이 추세선 배운 거하고 매물대라든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제 적용하는 부분을 좀 볼 거고요. 단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돈, 사람, 시간, 이 부분도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심리적 분석이라고 하면 일단 거래량, 평소 거래량이 이제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지분율, 요것도 지금 바꿔놨죠, 제가. 외국인 지분율에서 지금 외국인 순매수로 바꿔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음, 조건 검색 있잖아요. 조건 검색의 내조건식의 급등주부터 보시면, 이 일관성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예전에는 이 외국인 순매수 얘를 지원을 안 했어요. 조건식에서. 그래서 이 지원을 안 해가지고 외국인 지분율을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외국인 순매수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수정했는데 이 교재만 업데이트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OBV가 있는데 얘는 삭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OBV는 이제 지금은 안 쓰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유마크 발생 전에는 이제 유마크 발생을 중요시 했는데 3개월 매집이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을 이제 보려고 이 70이니까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유마크가 발생을 해서 이제 좀 이 매집이 3개월 정도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 실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말 그대로 전일 대비 유마크가 발생했냐, 이 정도밖에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삭제를 하려고 계속 생각만 하다가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삭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삭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없죠? 그 다음에 급등주 매수도 볼게요. 어, RSI까지만 있고, 여기 삭제했네요. 급등주도 볼게요. 이거 삭제했네요. 오전 급등 가능해. 다 삭제, 여기 있다. 5번이
5번을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O and PQ and PQ 얘죠. 잠깐만요. 얘를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를 정렬을 어떻게 했더라는 거? 이건 맞고 예를 들어서 다 날라갔네. A, B, C, D, O, P, Q. 다시. 오정도 등하는 게 OBV 지금은 얘만 지우고 일단 내 조건식 저장만 해놓을게요. 제가 지금 까먹어서 지표 정리하는 게 있는데 하도 오랫동안 안 했더니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급등 가능하고 급등 가능 O는 OBV 없죠? 그죠? OBV 없죠? 그 다음에 급등주 매수 신호에도 지금 OBV가 없죠. 삭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전 급등 가능에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얘는 이제 스텝 2니까 당연히 없을 거고 얘는 스텝 1이니까 당연히 없을 거고 OBV가 당연히 없을 거고요. OBV라는 지표 자체가 심리적 분석이기 때문에 스텝 3에만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삭제를 지금 이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전급등 가능이라고 하면 준장대 항공이 발생을 했냐? 준장대 항공이면 이제 이 거래량이 미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빠져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전급등 가능에는 이 거래량만 보면은 이 급등주 매수 신호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300% 이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N 지표에. 근데 급등 가능에는 200%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급등에는, 이 오전 급등에는 없는 거죠. 거래량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고가는 찍어야 되잖아요. 오늘의 고가는 이 5일 중에 이 고가가 발생했냐, 일주일만 보겠다, 내가. 그것만 집어넣은 거고, 이 급등 가능 쪽에서는 내가 5봉중, 그리고 200%. 그렇지만 내가 급등주다, 그러면은 20봉을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부분.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300% 이해되셨죠? 이거는 이제 최종본인 거죠. 그리고 오전 급등 가능에서는 거래량이 이제 200%였던 거고, 그죠? 이거는 20일이죠. 하루 끝나면 그 가능이 아니라 급등주니까. 급등주니까. 그래서 오전 급등 가능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오전 급등 가능, 이거는 이제 급등주 조건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오전 급등 가능 조건식은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되지. 페이스트를 해서 금일 발생한 거래량이 지난 5일 발생한 평균 거래량보다 200% 정도만 돼도 여부를 봅니다.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요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오전 급등 가능만 보는 게 아니라 급등 가능도 지금 오전 급등 가능 다음에 급등 가능이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전 급등 가능에는 없죠. 급등 가능에 있는 거죠. 네, 요거 헷갈리면 안 되죠. 오전이 없고. 네, 이렇게. 그리고 오전 급등 가능에는 없다라는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좀 더 내려주고 오전 급등 가능 조건식에서는 거래량이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을 볼 없었다.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거래량이 안 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래량 비율이 300% 이상인 거는 집어넣은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평균 거래량 집어넣었던 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OBV는 삭제고, 그래서 삭제 예정이니까 지금 아예 삭제를 시킬게요. 그리고 매물대 차트로 이제 급등을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일 좋은 예제가 오늘 시점 기준으로 KM이라는 종목이 매물대 차트를 놓고 보면, 이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저점까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 너무 많은 이 거래량이 보인다. 그러면 이 너무 많은 거래량,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이 위에 있는 거래량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거래량 분포도가 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래량을 삭제를 하는 개념이라고요. 이게. 여전히 이 위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위에 너무 많은 거래량을 다 삭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디테일을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거래량이 이제 뜬 거죠, 여기. 그죠? 6%짜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심한 애는 얘죠. 그죠? 얘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 사이에도 얘도 심하고 얘도 심한 거죠. 사실 5%도 심한 거니까. 그러면 얘가 이 밑에서 5,700원에서 지가 올라봐야 그 시작은 여기거든요. 시작은 여기. 그러면 이 선 하나하나를 이제 보는데 여기가 지금 7,300원, 7,370원 라인이라고요. 여기까지는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얘는 뚫릴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요. 근데 이 6.6%짜리 이 거래량은 너무 두껍다는 거죠. 얘가 두껍다는 거잖아요. 얘도 두껍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뚫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뭐 1000% 막 그 이상이 떠야 이제 뭐 최소 3000% 이상 이런 거래량이 떠줘야 이제 뚫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거래량인 거죠. 거래량. 밑에서 이제 거래량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래량을 위로 던진 게 매물대 차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거래량, 여기도 1500%, 여기도 지금 1000% 넘는 이런 거래량, 전일 대비니까 이 전일이 또 막 몇백 프로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여기서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있는 이 12%짜리 거래량을 이 오른쪽에서 이, 이 거래량,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급등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급등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 거래량에서 처음에는 여기서 맞아 떨어진 거고요. 지금 여기도 뚫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1000%가 3만 프로가 떴기 때문에 지금 뚫린 거지. 그 다음 매물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매물대는
여기였던 거죠, 여기. 그 다음은 여기고. 6%짜리가 얘가 센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진짜 다 뚫었어? 못 뚫은 거죠. 아까 있었던 이 3%짜리 매물대 여기 있잖아요. 이 걔를 터치하고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 매물대, 요 사이에 있던 매물대는 여기서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거라고, 소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소화를 했는데, 2주 정도면 충분할까? 일반적으로 제가 한 달 걸린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일반론이란 이 거래량이 300%에서 500% 또는 한 맥스 1000% 떴을 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 3만 프로가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매물대 소화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8,50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오늘의 최고가까지 조만간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가긴 갈 텐데 예, 그건 시간 싸움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한 종목도 안 가지고 있어. 한 종목을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KM 조금 담아둘 만하다. 네. 왜? 다음은 어디까지 오를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다음 매물대를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매물대가 굉장히 센 데가 여기에요. 그럼 11,000원 라인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7,000원이고 그러면 한 10,000원 라인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니까. 요 라인이니까 한 9,500원? 그죠? 9,500원을 바라보고 내가 베팅을 할 만하다는 거죠. 단기 투자라면. 단기나 한 중기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9,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급등을 어디까지 할 것 같냐? 매물대 쳤더는 저항대까지는 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지지대까지는 눌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등이 나올 만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내가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평단가를 뭐 어느 정도까지 낮춰줘야 되냐. 그리고 그 정도 매물대 근처, 저항대 근처까지 갔을 때 당연히 정리해야죠. 네. 그죠? 그래서 내가 물타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설명드리기가 힘든 게 이 페이지가 필요하고 이 페이지가 필요하거든요. 두 장이. 두 장이 필요하네. 두 장이 요 필요하고. 나오기 전에 나온 그렇죠. 나온 다음에. 그래서 그래야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 왜 눌렸어? 음, 이 저항대가 시작되니까 눌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4일 만에 지금 돌파해 버렸잖아요. 이 뉴스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이쪽에 소문이 이제 막 나온 거죠. 그래서 이날이 언제야? 7월 12일이고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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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 시작한 거죠. 7월 7일부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소문에 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1분봉으로 놓고 1분봉이거든요. 왜? 그러면 아까 일봉에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이 7월 7일이잖아요. 그럼 7월 7일부터 누군가 긁은 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봉으로 보면 7월 7일부터. 그럼 7월 7일이면 여기서부터인 거잖아요, 여기. 그죠? 6월이고, 7월이고, 7월 7일이면, 여기서부터 7월 13일이면 여기네요.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지금 1분봉으로 본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얼마치나 긁었을까? 지금 거래량 6천주가 떴어요, 여기. 그럼 6천주를 누군가 샀다는 거잖아요. 그럼 6천주를 가격은 6,500원에.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6,500원에 아까 6천주 샀나요? 그러면 6천 곱하기를 해버리면 얼마야 이게? 한 3,900만 원, 한 4천만 원어치를 왜 긁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일반 개미잖아요. 그죠? 개미예요. 일반 개미. 그냥 돈 없는 사람. 음,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3만 주를 긁었으니까. 음, 7천 원 정도에 긁었고, 그러면 37에 21, 이거, 2억을 긁은 사람인 거잖아요,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돈 계산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정도를 긁었을 때, 이걸 왜 긁었을까,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긁은 거 아니야? 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긁은 사람이 여기도 조금 있고, 이 사람은 개미인 거죠. 이 사람은 다음날 저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천 주 정도 지금 이제 긁었는데, 47에 28, 한 2,800만 원? 2,500만 원 선? 그 정도를 누군가 이제 확 긁어버린 거죠. 섣불리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긁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7월 14일이고, 7월 15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죠? 18일 날. 18일 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음,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게 이제 소문에 사고 있다는 거죠. 소문에 사서 음, 뉴스에, 뉴스 딱 나오니까 이제 팔아야죠. 음, 그러면 그 사이에 한 20% 정도 먹은 거죠. 음, 1,000만 원에 20%. 그러면은 이거는, 200만 원? 음, 괜찮죠? 음, 이해되셨죠? 네, 예.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판다. 음, 그거는 이제 스윙인 거죠, 스윙. 음,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판다는 스윙. 그렇지만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서 판다? 이거는 매매법. 음, 수익 매매법이 될 수도 있지만 투자 매매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팔아서 이제 눌리는 거죠. 음, 이해되셨죠? 음, 그런 다음에 그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금융 차트에서도 투자 포인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죠. 음, 그래서 금융 차트에서도 지금 투자해도 될 만한 위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음, 그죠? 음, 근데 1% 수익 구간에서 전량 매도 때릴 수도 있겠죠. 현금이 없으면. 앞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3% 5% 제가 이제 3% 5% 정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매물대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욕심 버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KM 오늘 차트 뭐 나쁘지 않다. 예제로. 음, 이거는 다음에 예제 추가하고요. 음, 그래서 오전 급등가는 이제 이해했을 거고 급등가는 그다음에 급등주. 음, 그래서 이 세 개로 왜 세 개야? 오전부터 나는 이제 빨리 종목 관리 됐으면 좋겠는 거죠. 예. 그러려면 거래량만 빼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 오일을 덮는 이제 그 신고가가 나왔다. 음, 그게 또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20봉을 덮었다. 이거는 좀 굉장히 강한 신호니까 음. 요 신호도 이제 무시 못하는 거고. 그 순간에 되면 얘는 동지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죠. 정의를 일단 내리는 거죠. 음, 그래서 조건식을 쭉 본 거고요. 음, 어, 얘하고 음, 이 투자 위험 조건식하고 이 급등주 조건식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조건 검색을 보면 기존의 스텝 3는 오전 급등가는 급등주 매수 신호 요 세 음, 개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음, 근데 종목 발굴이 거의 안 돼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얘네들 중에서는 내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다시 한 번 더 해서 음, 예, 발굴되면 음, 이 영문이 알려주면 음, 내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음, 얘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하겠다. 음. 그래서 이제 조건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투자 위험 조건식을 왜 가졌어요? 투자 위험이라는 얘기는 급등락을 한다는 얘기야. 음.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오케이.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나는, 물타기를 해서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뭐, 위험이나 정보 같은 게 떴기 때문에, 그쵸. 이미 이제 급등하고 있는 거죠. 음, 이런 게 뜨면 이미 이제 이 네이버에 국내 지시 들어가시면 이 왼쪽에 급등도 있지만 이 밑에 보면 관리 종목이 있거든요. 거래 정지도 있고 시장 경보도 있고 네, 이 왼쪽에 보시면 네, 그래서 관리 종목을 먼저 보시면 코스피나 코스닥 아무거나 이 왼쪽에 거래량이 없는 거는 빼고 거래량이 있는 애들 이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네, 거래량이 빵인 애들은 안 되고 있는 애들. 이 급락폭이 좀 커요. 음, 이 SL 바이오닉스 같은 경우에는 7% 지금 종가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급등락이 이미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광무도 그렇고 지금 이 급등락이 막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연속 4년 연속 음, 지금 적자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잖아요. 음, 안 사면 되죠. 음, 이런 종목을 안 사겠다는 거죠. 음, 근데 이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너무 급등해서 갑자기 음, 이유 없이 몇 프로 이상 급등해가지고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 조건식 자체가 네, 관리 종목 조건식 자체가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때문에 음, 그런 애들을 제가 먼저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음, 위험하죠. 네, 말 그대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설정은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뭐 투자 위험 친다고 해가지고 나오지가 않거든요. 음, 이 밑에 보면 특이 종목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범위 지정 밑에. 저도 이제 막 헷갈려가지고 음, 범위 지정 밑에 이 위 쭉 내려오다 보면 뭐, 특이 종목 구분 얘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면 정리매매, 관리, 투자 위험 막 이런 애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조건식에서 예를 들어서 정리매매 또는 이 관리 종목, 환기 종목, 투자 위험 종목 이런 애들을 투자 위험 종목을 내가 찾고 싶어. 음, 엔터를 쳤어. 안 나온다고요. 음. 그거 어렵겠네, 찾기.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건 뭐지? 뭐 이건 뭐지? 막 찍어봐야 음, 아 여기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음, 이거 질문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래서 음,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 음, 조건 검색, 조건식, 범위 지정, 특기 종목 구분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음, 그래서 필요 없는 애들은 이제 드러내면 되죠. 음, 그래서 이 정리매매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정리매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정리매매가 없잖아요. 네, 정리매매가 뭔지는 아시나요? 네. 상패돼요. 어, 그러면 거래 정지를 먹잖아요. 거래 정지 이제 당하면 이 상장 폐지하기 전에 음, 이 종목을 이제 할 사람은 정리하세요. 음, 그 시간을 줘요. 네, 상장 폐지 이제 완전히 결정이 나고 이제 확정이 돼 버리면 중간에 이제 막 그 회사에서 이 법적으로 이제 막 대응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에 이제 뭐 너는 그냥 퇴출이야. 음, 예, 퇴출하기 전에 이제 정리매매를 하거든요. 음, 그런 종목은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죠? 저는 우량주하고 성장주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매매하는 종목 자체를 뺀 거죠. 음, 그걸 아니까. 음.
근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또는 투자 위험 종목이다. 투자 경고를 먹었다. 투자 주의를 먹었다. 또는 거래 정지를 당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 거래 정지 같은 경우에는 좀 번외지만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 이 얘까지 관리 종목까지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이 우량주라고 해도 투자 위험 종목으로 이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등락폭이 워낙 크면 그런 종목은 나는 하겠다. 눌림목 공략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등락폭이 크면 클수록 이제 등락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먹을 수 있는 양도 이제 많아지죠. 사실. 그런 얘기고요. 전비 등락 S2 저정화면도 이제 하나씩 이제 체크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급등주 이제 찾아내려고. 아까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PJ전자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그 PJ전자가 사실 급등주 쪽에 떴으면 좋겠는데 안 뜬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조공검색식에 뭔가 이제 오류가 나가지고 또는 뭔가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매매를. 앞으로 한 3년 이내는 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저는 결정을 내린 거죠.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쉬었다가 이제 다다음 주도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매매법 하고 진도 다 나간 다음에 스텝 1, 2, 3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